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무에게 송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도 그렇고 이제 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쟁점화된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5인 이상 사업자 하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주 52시간을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시한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이 기한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정부에서가 그 일정 기간 유예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그 주 52시간 사용과 관련돼서는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그 안이 있습니다. 요 내용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하지만 임금이 아니거나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는 그 예외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매월 1회 이상 이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산입이 되지 않는데요. 첫 번째,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에 첫 번째,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그 연장 근로수당이라 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이제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연장 근로수당에는 이제 소정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대한 수당도 포함이 돼서 이러한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사간 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 연장 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그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에 두 번째 내용인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정 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으로서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법정 주의를 제외한 그 유급 휴일 있잖아요. 약정 유급 휴일 중에 대한 임금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휴일이라고 하면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로서 이제 법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휴일과 노사간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그 약정 유급 휴일로 구분이 되는데요. 휴일에 대한 임금 중에 법정 수당만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요. 그 외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약정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은 소정 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는 이제 법정 주휴수당 등 법정 휴일에 대한 임금뿐만이 아니라 약정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월에 대한 약정 유급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만큼은요 월급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이 경우 약정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를 구성하는 총 시간 그러니까 1월의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서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에요. 두 번째 환산된 시급에 그 약정 유급 휴일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월의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일주의 소정 근로시간 더하기 일주의 유급 처리 시간을 더한 이 총 시간에다가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일 해서 주유화를 시켜주고요. 이러한 앞에 것을 이제 나누기 12월로 해주면 1월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일주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제 매주 일정 시간에 약정 유급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일주의 약정 유급 휴일 시간수를 그 1개월의 약정 유급 휴일 시간수로 환산해서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1개월의 약정 유급 휴일 시간수는 마찬가지로 일주의 약정 유급 휴일 시간수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을 해서 주유한 다음에 나누기 12월을 해주면 1개월의 약정 유급 휴일 시간수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과 관련돼서 그 약정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산정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소정 근로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법정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임금 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150만원, 상여금 월 50만원, 직책수당 월 5만원 모두 이제 월급에 해당이 되고요. 최저임금에 100% 산입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약정주급 휴일이 매주 토요일 4시간인 경우에는 우리가 최저임금의 산입분은 얼마가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첫 번째 일을 구성한 총시간, 그러니까 1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간 시간 수로 이제 시간 수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전체 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는 자 일주 40시간을 내렸죠. 유급휴일 일요일 이 1시간 있습니다. 그럼 8시간 8시간을 더하고 토요일에 어떻습니까? 4시간을 유급휴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4시간을 더한 총 시간에 곱하기 365일을 하고 나누기 7을 해서 주유화를 시킨 다음 나누기 12월을 해주면 월 통상임금 시간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225시간 정도가 되네요. 두 번째, 1개월의 약정 유급 휴일 시간을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토요일 자 4시간을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4시간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일 주요화를 시킨 다음 나누기 12월을 해주면 1개월의 약정 유급 휴일 시간 수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의 그 약정 유급 휴일 시간 수는 17.38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약정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분을 발라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150만, 기본급 150만원, 아까 정기상여금 50만원하고 뭐 있었죠? 상여금 월 50만원, 직책수당 5만원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다 더한 그 금액에서 나누기 전체 시간, 자 225.95시간 곱하기 어떻습니까? 월 1개월의 약정주급 휴일 시간 17.38시간이었죠. 그러면 약정주급 휴일에 대한 수당분 15만 7,685원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그 금액은 총임금 205만원에서 약정주급 휴일 수당분인 15만 7,685원을 차감한 189만 2,315원이 최저임금 산입이 되겠습니다. 산입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정주급 휴일이 그럼 매주 토요일 8시간인 경우입니다. 빡세네요. 그럼 똑같습니다. 내용은 전체 시간, 즉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한번 구해보면은 우리가 한 달에 40시간, 일주에 40시간을 근무한다 그랬고, 아까 법정 유급 휴일이 8시간 있었죠. 하루, 일요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8시간 더하기, 자, 약정 유급 휴일 토요일 8시간을 더한 요 총 시간에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일 해서 주요화를 시키고, 나누기 12월을 해주면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1개월의 약정 유급 휴일에 대한 시간도 마찬가지로 발라내면은 아까 토요일이 8시간이었죠. 8시간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일 주요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누기 12월을 하면 1개월의 약정 유급 휴일 시간 수가 산정이 됩니다. 34.76시간이죠. 이러한 약정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분은 205만원, 자 나누기 전체 시간 244.33시간 그리고 곱하기 1개월의 약정 유급 휴일 시간인 34.76시간을 하시면 29만 2,845원이 약정 유급 휴일 수당에 대한 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산입분은 총임금 205만원에서 약정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분인 29만 2,845원을 차감한 175만 7,155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그 밖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자 1번부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두 번째,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세 번째, 법정 주휴일 제한 유급 휴일에 대한 그 임금. 이러한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임금이 이제 최저임금에 미산입이 되는데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금으로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또는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에 준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목이 좀 가네요. 그리고 노사간 약정에 의해 매월 부여되는 월차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살펴봤죠. 그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에 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산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그 예외사항인 두 번째 내용입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입니다.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보조라든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라든가 기숙사, 주택, 즉 사택을 제공을 하거나 출퇴근을 위해서 차량 운영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한시적으로 미산입되는 규정인데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한 임금 및 현금성 복리
후생비 중에 우리가 그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이제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한 임금의 월 지급액 중에 법정 시급 월 환산액에 이제 다음에 이제 살펴볼 아래의 내용입니다. 연도별 미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부분만이 최저임금에 현재 산입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월 환산액의 비율은 이제 연차적으로 축소가 돼서 이제 아래서 살펴보겠지만 2024년부터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한 임금의 전부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을 한번 우리가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법정 최저시급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19년 기준으로 해서 법정 최저시급은 시간당 8,350원이지 않습니까? 8,350원 곱하기 일주의 소정 근로시간 더하기 일주의 법정 주휴 시간을 한 총 시간에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을 해서 주휴한 다음 나누기 12월을 해주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해서 계산한 이러한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연도별로 그 최저임금의 그 미산입하는 비율을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이제 상여금이라든가 이제 이에 준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에 이런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이제 연도별 미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이 미산입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5%, 내년은 5%가 저감된 20%, 그리고 21년 15%, 22년 10%, 23년에 5%, 24년은 0%. 자, 24년부터는 이러한 상여금이라든가 그 밖에 준하는 것은 전부가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매월 지급이 되지만 산정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여 이제 그동안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우리가 정기상여금이라든가 장려가금, 능률수당, 근속수당과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그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한 정부수당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산정 단위와 지급 주기 모두 1개월 초과하지 않아 기존에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었던 이런 정기상여금 등은 이제 이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그 근속수당인 경우에도 매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좀 이제 한번 간추려 봤는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항목인 우리가 정기상여금, 장려가금, 능률수당, 근속수당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급 주기가 매월과 1월 초과해서 지급할 때의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월 지급 주기이고 산정 단위가 1개월일 경우와 1개월 초과할 경우입니다. 지급 주기가 매월이지만 산정 단위가 1개월일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월 기본부의 20%를 월 3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런 정기상여금, 장려가금, 능률수당, 근속수당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부의 500%를 지급하겠다 해놓고 이제 1개월 초과해서 산정 단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지급 주기가 매월일 경우라도 이때는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그 일정 비율 초과분만큼 아까 연도별 있었죠. 25%부터 시작해서 이제 5%까지 그 일정 비율 초과분만이 산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기상여금, 장려가금, 능률수당, 근속수당도 1개월을 이제 1월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주기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산정 단위와 상관없이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한번 더 추려보면은 최저임금에 그럼 일부 산입된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은 뭐냐? 산정 단위가 1월 초과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장려가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이런 총 금액을 이런 금액을 총 합한 금액에서 플러스 1월 초과 기간 출근 성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 정근수당 더하기 마이너스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은 소정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그리고 일주에 40시간의 일을 합니다. 법정 주휴일은 일요일이고요. 그럼 정기상여금은 자 보십시오. 정기상여금 능률수당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300%를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네요. 그리고 능률수당은 기본급의 연 120%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런 최저임금 산입분은 얼마냐? 자 매월 50만원, 10만원씩 해서 지급했잖아요. 이러한 정기상여금, 능률수당을 더한 총 금액에서 마이너스 자 법정 최저시급 시간당 8,350원 곱하기 우리가 이제
한 달에 209시간, 209시간 하는데, 자, 208.57시간을 곱한 금액에 곱하기, 자, 19년 기준으로 25%를 곱합니다. 곱한 요 금액을 차감해준 16만 4,61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에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에 이제 다음에 연도별 미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19년에 7%, 이제 20년에 5%에서 2%씩 저감이 됩니다. 해서 24년에는 0%가 됩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2024년부터는 이렇게 통화로 이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단체 협약이라든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 직종, 근무 형태, 지급 배경, 명칭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근로자의 생활보조라든가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식대라든가 간식비, 식비보조금, 기숙사 수당, 교통보조비, 통근비,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생활보조라든가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보기가 어렵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장 밖에서 영업 업무를 하는 그 외근직에만 지급하는 차량 유지비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리후생 및 최저임금 산입분 산정 예시를 우리가 19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법정 주휴일 일요일입니다. 식비는 매월 10만원 지급하고요. 교통비 매월 5만원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리후생비 중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얼마냐? 식비 10만원과 교통비 5만원 더한 총 금액에서 마이너스 법정 최저시급, 자, 시간당 8,350원 곱하기 209시간, 208.57시간 곱하기 올해 기준 19년 기준입니다. 7%를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한 28.9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월환산액 했는데 이 월환산액의 그럼 산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우리가 상여금, 이제 그 밖에 준하는 것에 25% 아까 살펴봤죠. 그리고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7%의 기준이 되는 월환산액. 이것은 해당 연도 법정 최저 시급, 아까 시급 지금 시간당 8,350원이죠. 요거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제3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일주의 소정 근로시간 더하기 일주의 법정 주시간을 더한 총 시간에 곱하기 1년 동안의 평균 주수를 곱합니다. 자,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일 하면 주휴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누기 12월을 하면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월 환산액은 이제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수용 근로시간이라든가 법정 주휴시간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밥정이라고 써있네요. 자, 월 환산액 내용을 한 번 더 보면은 법정 최저시급 곱하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여기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는 일주의 소정 근로시간 더하기 일주의 법정 주휴시간을 총 전체 시간에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일 주휴화를 시키고 나누기 12월을 해주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가 산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월환산 산정 예시를 올해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자, 소정 근로시간을 보면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주휴일이 하루인 경우 이제 월환산액은, 자, 19년 기준 법정 최저 시급은 8,350원이죠. 곱하기, 자, 208.57시간. 우리가 이게 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208.57시간을 반올리면서 209시간, 290원 하고 있죠. 이 시간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하면은요, 자, 일주일 40시간을 일을 합니다. 법정 주휴일 1일이었죠. 더하기 8시간 해준 요 총 시간에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일 하면 주휴화가 됩니다. 여기다가 나누기 12월을 해주면, 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가 산정이 됩니다. 요게 208.57시간입니다. 19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최저 시급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175만원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8,350원에 뭐 209시간을 곱해서, 그래서 하면 정확히는 174만 1,560원이 최저 시급이 되겠죠. 최저 임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근로시간이라든가 뭐
법정 주의일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월 환산액이 이제 변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하루에 7시간을 일을 하고 일주에 35시간 일하고 법정 주의일이 하루인 경우 월 환산액은 자 최저 시급이 시간당 8,355 곱하기 자 여기는 좀 시간 줄어들겠죠. 35시간 일주에 더하기 법정 주의일 하루니까 7시간 더하고 여기에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에서 주의화를 시킨 다음 나누기 12개월을 해주면 자 1개월에 그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가 산정이 됩니다. 이게 182.5시간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법정 최저시급인 19년 기준 8,350원 해주면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152만 3,875원이 산정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최저임금법 산입 범위를 이제 이상의 살펴본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에 이제 산입되는 그 임금의 범위를 보면은 그 매월 지급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매월 지급하는 지급한 그 임금에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내용이. 하지만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미산입이 됩니다. 자,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임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소정 근로의 임금, 즉 우리가 살펴봤죠.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수당, 두 번째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그다음 세 번째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그럼 네 번째 기타 이제 이렇게 1, 2, 3, 4에 준하는 임금. 이러한 소정 근로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입니다. 산정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그 상여금이라든가 장려가금, 능률수당, 근속수당은 그리고 두 번째 1개월 초과하는 기간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한 정부수당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은요 월 환산액 25% 초과분 19년 기준입니다. 내년 20%죠. 월 환산액 25% 초과분이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생활보조라든가 복리후생성 임금 중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엔 전체 미산입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통화로 지급하는 것 중에는 월 환산액의 19년 기준 7% 초과분만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이제 그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사례를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 배포하는 사례인데요. 그 사례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